책 제목이 가슴 뛰는 삶이고요. 실은 제가 요즘에 좀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제가 회사원이었고요. 좀 어려운 일들이 좀 많아서 힘들게 좀 살고 있다가 3월부터 독서지향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책 뒤 내용에 보시면 작심이란 부분에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제가 이 독서지향을 통해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좋은 영향을 받고 많은 좋은 방향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신 김희석 회장님하고, 그다음에 저 좋은 자리에 개업할 수 있게 도와주신 이대진 대표님하고, 저를 믿고 같이 함께 해준 김태기 대표한테 먼저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이 가슴 뛰는 삶이고요. 그냥 미치면 바보가 되지만 꿈에 미치면 신화가 된다. 이 프롤로그의 앞부분에 나오는 말이고요. 이 책 전체에 있어서 저한테 가장 와닿았던 말입니다. 저자는 강원규 교수고요. 현재 장안대학교 경영과 교수고 한국비전교육원의 대표 교수로 있습니다. 강원규 교수는 이 책을 통해서 365일 매 순간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매 순간 너무 행복하고 온몸의 세포가 살아 꿈틀거리는 느낌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행복한 삶이 어떻게 되느냐, 단 한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그 말은 바로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의 스위치를 올림으로써 자신의 목표가 분명해지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매일매일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비전을 품었던 사람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요. 스티븐 스필버그는 자기 자신의 비전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아침에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고하신 정주영 회장님께서는 이 책에는 나오지 않는 케이스인데 그 자서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신은 그날 할 일들이 너무 기대되고 흥분돼서 아침마다 눈이 일찍 자동으로 깨진대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 바로 저와 함께 이화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 제가 최근에 비전을 품었습니다. 이 책은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통찰, 작심, 돌파, 질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그 돌파랑 질주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책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통찰과 작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꿈과 비전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꿈은 막연한 바람을 말하는 거고요. 비전은 기한이 있는, 내가 언제까지는 뭐뭐 할 것이고 언제까지는 반드시 무엇이 될 것이다, 이런 걸 비전이라고 하고요.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바로 이거로구나, 난 이걸 하겠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리고 그것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또렷이 떠올리는 순간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한 마음속의 그림을 비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그림은 이제 생각이 우리의 물질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냐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거는 인터넷에 있는 그림이 아니고 우리 독서지향의 김미숙 대표님이 단톡방에 한번 올려주셨던 사진이에요. 보시면 한쪽 컵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말이 있고 한쪽에는 부정적인 말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 양파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바로 한눈에 보입니다. 비전이 우리에게 주는 힘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책에서 6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특별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솔선해서 움직이게 하고 에너지를 공급해준다, 피드백을 준다. 그 다음에 미래의 시점에서 현 상태를 정확하게 직시하는 능력을 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전을 확립하기 전에 키워드라는 것을 하나 정해야 하는데요. 하면 할수록 더 재밌고 더 잘하게 되고 나한테 숙명적인 하나의 키워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라이트 형제 같은 경우는 비행이고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정보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현재 부동산이라는 키워드를 정하고 열심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찾는 4가지 단서가 있는데 두 번째 재능과 소질, 세 번째 취미와 취향은 금방 생각해도 당연하게 나오는 결과고요. 첫 번째 신체적 특징에 의해서 키워드를 찾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 정록 생명을 발견한 사람이 돌턴이라는 원자 학자인데 그분이 원래 자기가 정록 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드를 찾았다 하고요. 피터 드러커 같은 경우에는 가치관에 의해서 굉장히 편하게 살 수 있는 은행가의 삶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겠다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인간 경영이라는 키워드를 찾았다고 합니다. 숙명적인 키워드를 내가 골랐을 때 그럼 이것이 과연 나의 숙명인 것인가를 보는 5가지 조건이 있는데 독특성은 다른 사람에게 보고 들리진 않지만 나에게 보고 들리는 것,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독특성이라고 하고요. 탁월성은 그 키워드가 도전 의욕과 열정을 불러일으킬 만큼 만족스럽고 매력적인 것인가. 역사성은 그 시대에 맞는 것인가. 일관성은 생애 전체에 걸쳐 일관성 있게 추구할 만큼 원대해야 한다. 소명성은 사람들에게 널리 유익을 줄 수 있는 이상을 포함하고 있느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숙명적인 키워드를 찾는데 최적의 나이는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같은 경우는 12세 때 영화라는 키워드를 자기가 찾았다고 하고요. 매기꾼이라는 분은 65세에 자원봉사라는 자신의 키워드를 찾았습니다. 생각이 이제 비전을 정하고 생각이 비전을 향해 가는데 미래일기라는 좋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요. 어떤 하루의 날짜를 잡아서 시간대, 새벽, 오전, 그다음에 점심, 저녁 등 구체적인 자기의 지위나 역할까지 표현을 하고요. 소리, 냄새, 사건과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해서 미래일기를 쓰면 미래의 비전에 다가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심인데요. 작심은 큰 결정을 하고 이제 마음을 먹는 거를 말을 하고요. 카이사르가 이 결심을 하고 그랬을 때 운명의 루비콘강을 건너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이제 무기를 가지고 이 루비콘 강을 건너면 전쟁을 하겠다 이런 딱 뜻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결심을 했을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1979년에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졸업생 설문조사를 했는데 목표가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을 기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세 분류로 나눠서 조사를 해보니까 89년도에 이 사람들의 소득을 조사를 해보니까 2배, 10배 이렇게 각각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사명선언문이라는 걸 작성을 하면 우리의 비전이 설립이 되고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명선언문을 보시면 이거를 쓰면 100점인 거고 안 쓰면 0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셨으면 무조건 한 번씩은 다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가능하면 세 문장을 넘지 않고 쉽고 정확하게 쓰고 그 다음에 외우기 쉽도록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선언문은 얼마든지 고쳐도 되고
멋있어 보여야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와 표현을 쓰면 됩니다. 이 책을 읽고 김태균 대표하고 저하고 이제 사명선언문을 좀 만들어봤어요. 저희는 처음에 할 때 우리 그냥 동네 부동산 하지 말고 좀 크게 성장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처음에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이 세부적으로 부동산을 신나게 연구하고 부동산을 소비자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쉽게 편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어차피 또 수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까지 저희가 지역 1등 부동산이 되려고 하고요. 2021년 정도에는 서울 1등 부동산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심은 버리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먹는 것부터 만나는 사람 다 바뀌면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아직 통찰이나 이런 거 없이 작심을 하기 전에 저는 이제 환경을 만나는 사람이 많이 바뀌었죠. 독소지향이 오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통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환경이 변하면서 여기 이 책에서 말하는 작심의 효과를 제가 좀 봤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강원구 교수는 이 책에서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임계점을 까지 노력해야만 결과가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계점이라는 것은 원래는 뭐 과학 용어인데 어떤 물질의 성격이 예를 들면 물에서 수증기로 바뀌는 그 압력과 온도를 임계점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보통 자기 개발서에서 말할 때는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걸 임계점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이 임계점을 넘어선 순간에 머릿속에서 지식의 빅뱅 현상이 일어나고 그것이 지적 상상력을 폭발시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비전에 의해서 이 성장을 하게 되면 성장이 완만한 이런 어떤 곡선이 아니고 아까 앞에 그림에서 봤듯이 계단식으로 하나하나씩 돌파하는 모양으로 이제 발전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한 칸 한 칸 계단을 올라서는 것이고 이 돌파의 지점이 계단처럼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무라카미 가즈오라는 유전학자인데 이 책이 유명한 책인가 봐요. 그래서 이 스위치 온이라는 책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모든 유전자에는 갖고 있는 온오프 스위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스위치를 올리면 스위치는 이렇게 이제 포글 방식의 스위치라고 하고요. 이 스위치를 유전자 스위치를 올리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스위치를 키는 방법은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자신이 스스로 만드는 것. 예를 들면 주변 사람들에게 목표를 공지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유전자 스위치가 자동으로 켜진다고 합니다.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 분야에서 자신이 전문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한 부분이 모자라면 그쪽에서 에너지가 새어나간다고 하고요. 그게 이제 리비의 법칙이라고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물의 수위는 결국은 가장 낮은 나노판자의 높이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지식도 중요하다고 하고요. 다른 부분의 지식을 다 같이 가지고 지식의 통섭을 할 때 지식의 빅뱅이 더 앞당겨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전에 의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가장 또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싱킹 해저드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싱킹 해저드는 이제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 이게 이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렇다기보다는 생각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싱킹 해저드에 잘 빠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생각하는 방법은 안과 밖을 바꾸거나 처음과 나중을 바꾸거나 어떤 걸 넣어보거나 있던 걸 빼보거나 이런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싱킹 해저드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정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패를 맛보게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실패를 성공으로 둔갑시켜야 하고, 그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의 결과로 남은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이 책에서는 강원구 교수 같은 경우에 회계사 시험에 낙방을 했지만 그때 그 했던 공부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책을 내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실패를 타인의 성공으로 전환하는 방법. 요거는 이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먹는 장사를 해서 실패를 했던 경험이 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게를 계약하고 이랬던 게 한 7번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가를 좀 잘 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다른 분들이 상가를 제가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실패를 역용한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 중개하고 있는 부분이 대치동에서 포스코 더샵이라는 큰 대형 아파트를 하고 있는데, 다 연세도 좀 있으시고 어느 정도 좀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도 중개사분들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손님들이 오시면 저희한테 그래요. 이렇게 어린 친구들만 있는 중개사는 처음 봤다. 특히 저희 우리 김태규 대표를 보고서는 너무 어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게 저희가 이렇게 한 2달 정도 하다 보니까 저희를 잘 안 잊어먹으세요. 그래서 되게 어린 친구가 있으니까 잘 기억해주고 또 방문해주고 그런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단계로 질주, 깃발을 들고 미쳐내달려라, 이런 표현이 있고요. 이 책 전반적으로 되게 가슴 뛰게 하는 말들이 많은데 그 말들이 다 많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실은 이 파워포인트 정리하면서 좀 어려움이 약간 있었어요. 이제 정제된 표현을 정리를 하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 여기서 깃발은 브랜드를 말하는 거고요. 자기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려는 얘기예요. 앞에서는 다른 훌륭한 사람들을 보고 배우고 성장을 했다면, 여기서는 스스로 전설이 되고 앞서가는 사람이 되고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번개짜장이라든가 웃음전도사라든가 이런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라는 얘기고요. 그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자기 경영 마일리지라는 걸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글로 이렇게 표현을 강원규 교수가 해놨는데, 잘 읽어보면 결국은 저희가 배웠던 3P 바인더랑 아주 유사하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책에서 제시하는 3P 바인더라는 좋은 무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질주하는 과정에서 이 사진에 보이는 배우가 되게 높은 지점에 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을 가다듬고 자기의 필름을 보면서 항상 연구를 했다고 해요. 이 배우가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책에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찰리 채플린이고요. 실제로 굉장히 잘생겼대요. 찰리 채플린이 여자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았다고 하고요. 그 이유가 뭔가 하고 신문기사 한번 났었는데, 이유가 딱 한 가지고요. 그게 잘생겨서 여자한테 인기가 많았던 거예요. 질주를 함에 있어서 자신과 연계된 사람들과 다 통합하고 지평을 넓히고,
목표 지원과 관계된 것은 모임에 다 참가라고 하고요. 이 사진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송년회 사진이고요. 다른 모임에도 더 참가하면 더 좋겠지만 저는 우리 독서지향을 통해서 많은 배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즐기는 놈은 당연할 재간이 없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강원규 교수는 스스로 자기는 강연보다 그리고 강연 준비보다 더 재밌는 놀이는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연을 준비하면서 너무 가슴이 뛴다 하고요. 그리고 비슷한 케이스가 이 가수 박진영이에요. 제가 TV 기사에서 봤는데 박진영이 자기 관리가 되게 철저한 걸 유명하대요. 항상 뭐 자기 전에 뭐 운동하고 아침에 운동하고 저녁에 뭘 먹고 몇 시에 자고 심지어 자기 전에 소변 누는 것까지 다 자기가 기록을 해서 그거까지 다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는 무대에 서는 게 너무 행복해서 멈출 수가 없고 그거 가수 생활을 무대에 서고 가수 생활을 더 오래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한다고 인터뷰에서 한번 나왔어요. 제가 그게 인상이 되게 깊어서 한번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리추얼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어떤 작업과 작업 사이의 중간에 약간의 텀 동안 있는 거고, 리추얼은 이제 영어 그냥 해석을 하면 의식이란 뜻인데, 예를 들면 야구 선수가 공이 하나 오고 타석에 잠깐 빠졌다가 들어올 때 반복적인 자기만의 습관 그런 걸 이제 루틴이라고 하는데, 루틴이 이 리추얼의 일종이라고 하고요. 이런 리추얼은 브레이크가 아니라 더 앞으로 빨리 달릴 수 있는 가속 페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리추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영상을 어떻게 해야 되죠? 동영상 거기서 안 나와요? 아닌가? 아닌데? 마지막으로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초에 제가 존경하는 도서장 우리 회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첫 원보이스 레슨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대표님들 비전 세우고 앞날에 큰 성공을 거두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